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3명의 투수를 영입을 했고요. 왼쪽부터 2003년생 자완 투수 김주환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2022년 2차 1라운드 전체 7번 지명자고 LG에서 지명을 받은 선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라운드 1999년생 우완 투수 김영준 선수를 영입을 했고 2018년 2차 지명자고 LG로부터 지명을 받은 선수, 그리고 3라운드는 97년생 우완 투수 최충년 선수고 2016년 2차 지명 삼성의 지명을 받은 선수가 되겠는데요. 2차 드래프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일단 첫 번째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차 드래프트라는 게 물론 직전감을 데리고 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2차 드래프트 소식을 기다리면서 조금 염려했던 거는 자, 약간 무뜬금하게 좀 즉시 전력이 될 수 있을 만한 빅네임, 그러니까 타 팀에서 FA를 한 선수 중에서 풀린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름값이 큰 선수, 특히 타자 쪽에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왜 다행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팀의 전반적인 플랜이 지금 야수 쪽을 육성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게 진짜 육성 기조인지 아니면 뭐 FA를 영입 안 한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어찌 됐건 야수진에는 지금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굳이 그런 빅네임을 뭐 2차 드래프트에서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FA 영입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면피용의 2차 드래프트 영입은 없었다는 거, 그거에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자, 두 번째는 우리 팀에 만약에 김상진 투수 코치님이 없다면 이 세 명의 선수가 과연 우리 팀에 와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가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올 시즌에 이제 김상진 투수 코치께서 우리 팀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헤매고 있던 많은 투수들을 사실 살렸다는 표현도 좀 모자란 것 같고, 뭐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았죠. 거의 기존에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들을 거의 탄생시키다시피 한 사실 대단한 육성 능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만 해도 그 대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대회에서 박세진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 5이닝 무실점에 147km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서 올 때만 해도 박세진 선수 구속이 142, 3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47까지 찍었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구속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김상진 코치가 코칭을 한 거의 모든 투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선수도 일단 1라운드 아니면 1차 지명이라는 거는 분명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충년 선수는 고점이 명확했던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다들 뭐 김주환 선수도 청소년 대표팀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래서 다들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김상진 코치가 정말 지금까지의 놀라운 조련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또 잘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롯데가 잘하고 있는 게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죠. 일본, 미국으로 이제 투수들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유학을 다녀온 선수들이 눈에 띄게 기량이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명의 투수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는 어떤 신뢰와 기대가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세 선수가 어떻게 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좀 소감은 그렇고, 일단 박준영 단장의 그 소감 및 2차 드래프트 소감 및 코멘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박준혁 단장은 일단 전체 소감, 2차 드래프트 전체 소감으로 구단에서 투수진을 두텁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최근 투수 육성에 대한 고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를 해가고 있다. 퍼포먼스 센터를 만들어서 투수의 구속 향상을 노리고 있고 앞으로 바이오 메카닉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받지 못한 투수를 육성하려고 한다고 이 세 명의 선수를 영입한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팀은 일본과 미국 센터에도 계속해서 선수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육성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김주환, 김영준, 최충년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이제 남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영입한 김주환 선수는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속구가 매력적이다 라면서 군에 가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성을 본 선수다. 1년, 2년 기회를 주면은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주환은 다른 팀이었다면은 2차 드래프트에서 쉽게 나올 선수는 아니라고 봤다라고 이제 김주환 선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일단 이 선수는 부산 로컬보이입니다. 네, 경남고 대동중 경남고를 넘어 완전 부산 로컬보이고, 이 선수에 대해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이민석 선수하고 마지막 1라운드 선수로 이제 경쟁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이민석 선수가 마지막 1라운더가 되고 그 다음에 김주환 선수 A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참 부산 팜에서 A지로 굉장히 많은 T 선수들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최근에 부산 팜의 선수들 특히 상위 지명자들이 그 A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김주환 선수고 본인도 당연히 고향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걸로 얘기를 했던 선수라서 일단은 뭐 반갑죠. 아무래도 로컬 보이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예, 그리고 김영준 선수에 대해서는 김영준 선수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을 던지고 있다. 140km 중반에 구속도 갖추고 있다면서 선발이든 불판이든 여러 가지로 빌드업을 해볼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일단 퍼포먼스 센터를 통해서 체크를 한 뒤에 성장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김영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선수도 1군 경험이 뭐 아주 없진 않은 선수의 뒤에 기록을 보겠지만 그런데 구속이 원래는 그래도 140 후반대까지 150, 140 후반대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140 초반까지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김상진 코치와 또 팀의 트레이닝이나 이런 육성에서 잃어버린 구속을 찾아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선발 경험도 1군에서 있고 불펜으로도 제법 나왔던 선수여서 일단은 우리 팀이 지금 하는 야구 자체가 투수 공급이 많아야 되는 투수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투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가 없는 야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투수를 많이 뽑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최충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 워낙 좋은 구속을 가진 선수인데 지금 구속이 안 나온다. 그나마 올해 디벨롭이 되면서 140km 중반 이상을 뿌릴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투수 코치도 최충현이 아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더라. 해보고 싶다. 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최충현 선수는 김상진 코치가 직접 얘기를 해서 영입을 한 걸로 이제 언론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요청에 의해서 영입을 했다고 나오던데 일단은 김상진 코치가 뭔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다른 점도 있겠지만 190의 장신 그리고 최충현 선수가 제일 좋을 땐 153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도 그 최충현 선수는 제일 좋을 때의 이미지로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인 2018년 시즌, 이때 16홀드 8세이브 시즌인데 이제 이러고 나서 아시안 게임도 가고 이렇게 최전성기로 보냈었는데. 윤성빈 선수 생각이 아무래도 많이 나죠. 빠른 볼을 던지는 키 큰 투수 이런 스타일에서 그래서 윤성빈 선수를 사실상 올해 탄생시키다시피 한 김상진 코치가 뭔가 제2의 윤성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인연이 있는 선수인 게 김상진 코치가 또 삼성에 있을 때 잔류군에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또 최준현 선수하고 같은 팀으로 또 시즌을 치렀었다고 하는데 또 최충현 선수도 여러 가지 좀 클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있는 선수인데 또 정철원 선수의 사례를 보듯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상진 코치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명의 선수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먼저 환영을 하고요. 어찌됐건 또 겨울 동안 잘 갈고 닦아가지고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들로 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선수 이동이 조금 있는데 자 그리고 2차 드래프트 전체적으로는 일단 키움 히어로즈의 좀 광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눈에 띄죠. 일단 전체 1순위로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하나에서 FA로 갔는데 둘째 해인 올해 굉장히 부진을 해서 나온 것도 좀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남은 계약이 꽤나 거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또 키움에서 과감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차 드래프트에서 같은 FA 선수였던 그 최주환 선수로 제법 좋은 이제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영입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 사실 너무나 바닥을 찍었는데 사실 안치홍 선수가 올 시즌 1할 7푼 1리 OPS 0.475였어요. 174타수 30안타. 근데 안치홍 선수가 커리어 내내 이렇게 못한 적이 사실 없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지현 선수가 또 두산에서 또 한 해 만에 히어로즈로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지현 선수는 뭐 롯데, 히어로즈, 롯데, 두산, 히어로즈 이렇게 다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에서 박진영 선수가
네, 키움 히어로즈로 또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올 시즌 또 참 오랜만에 그런 또 1군 마운드에서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이게 참 또 마음은 아쉽지만은 또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고 뭐 우리 팀에서는 사실 많이 기다려 준 게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별인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진영 선수를 보호를 할 수는 없는 입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이왕 가게 됐으니까 히어로즈에서 또 부활해가지고 좋은 모습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또 이용찬 선수가 두산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눈에 띄죠. 유독 이번 2차 드래프트는 그 친정팀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고향팀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찬 선수도 이제 친정팀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태양 선수도 고향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순천 출신이죠. 그래서 또 돌아가게 됐고 또 롯데에도 있었던 이호연 선수가 또 KT에서 또 다시 기아로 또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몸담았던 선수들이 제법 이제 이동이 많은 모습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나머지는 인기영 선수가 약간 눈에 띄는데 인기영 선수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기영 선수도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하나 NC 하나 LG는 그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드래프트가 진행이 됐고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굉장한 대박 사건이 터지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안치홍 선수의 이적은 제법 큰 사건이긴 하지만 지난 2차 드래프트처럼 약간 빅재미가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뒤로는 그 이 세 선수 김주환, 김영준, 최준현 선수에 대한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주환 선수인데 일단 나무위키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거듭 말하지만 야구 언론 뭐 전문가 뭐 야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스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 자, 이 사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지금 바뀌어 있는데 디테일하게만 살펴보면은 2003년 8월 27일생의 선수고 부산 출신이고 감천초 대동중 경남고로 나온 선수입니다. 그렇고 189에 96kg의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자투자타. 예, 그리고 이제 군복무가 2012년 6월에 전역을 하게 되는데 좀 재밌는 게 육군으로 들어갔다가 사회복무 요원으로 바뀌어서 복무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무슨 루트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고 근데 군복무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시대에 지금 만 2년을 더 했거든요. 2년 하고 일주일인데 군복무가 지금 요새 육군 21개월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회복무 요원이 지금 더 긴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지금 그 육군이 18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지금 24개월 일주일을 복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신기하죠. 무슨 일일까? 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도 21개월이니까 석 달이 더 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전역을 하고 나면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곧 전역을 하는 소집 해제죠. 사회복무요원이니까 김주환 선수가 되겠고 일단 쭉쭉 살펴보면은 그 고교 시절의 자완 중에 최고의 구위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8까지 지켰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2023년 시즌 막바지에는 152kg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구가 불안하고 폼이 너무 크죠. 자, 이 사진만 봐도 지금 팔이 굉장히 타점이 높아서 제구가 안정이 되기 쉬운 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타점이 높은 건 이력적인데 이렇게까지 오버핸드로 던진 투수가 요즘 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할지 우리 팀에 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살펴보면은 그 LG가 부산팜 투수를 많이 데려갔는데 이게 모아보니까 특히 더 많은 게 많네요. 2017년 손주영, 2019년 이상년에 이어서 3년 연속 부산팜 자원투수의 1라운드에 지명을 했다. 그래서 LG가 부산팜 선수를 굉장히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뭐 김범석 선수도 있고 올해도 부산 출신 선수가 1라운드 아니고 LG에서 그렇고 이게 또 배경이 그 손주영 선수와 배경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손주영 선수는 윤성빈 선수한테 밀려서 롯데에 못 왔고 또 이 김주환 선수는 이민석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또 롯데 못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고 사실 이 선수가 워낙에 그 1군 등판이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기록적인 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2022년에 딱 한 경기 나와가지고 이때 1이닝 1피안타 1볼넷 하고 점수는 안 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록밖에 없는 선수라서 뭐 기록적으로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이민석 선수와 1라운드 경쟁을 했던 그런 선수이고
뭐 인제 군대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원석 그대로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키도 더 자랐을 수도 있고요.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역을 하고 나면은 소집 해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집 해제를 하고 나면은 다양한 어떤 그 얘기들이 아마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준 선수는 요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가서 김주환 선수는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김영준 선수를 이제 볼 건데, 자, 또 사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로 바뀌었죠. 왜냐면 나무위키에서 아마 이 유저분들이 그 저희 롯데자이언츠 인스타에 나온 그 사진을 바로 따서 넣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99년 1월 12일생의 선수고요. 네, 빠른 99예요. 인천 출신 선수고 선린중 선린 인터넷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185에 90kg의 체격을 가지고 있고 우투하고 2018년 1차 지명 AG. 그리고 이 선수는 현역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17보병사단 상근예비역 병장 현역인데 상근예비역으로 네, 복무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상근예비역으로 빠지는 게 그 가정이 결혼을 빨리 한 건지 잘 안 됐긴데 뭐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이런 사례들 뭐 있는데 뭐 어찌됐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왔고 좀 특이점을 보면 이게 또 투구폰까지 있는데, 자 일단은 신인 시절 148이 던지다가 군 전역 이후에 구속이 너무 떨어져서 140도 힘든 투수가 됐다고 하는데, 24년 6월 16일 롯데를 상대로 3이닝 무실점을 막는 모습 나왔는데 역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록의 롯데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고 이때 146까지 던졌다 하니까 구속 회복은 뭐 충분히 우리 팀에 워낙에 뭐 김상진 코치가 그런 쪽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시 좋은 구속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통산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네, 31경기에 나와가지고 4승 2패 46이닝 던졌고 5.28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막 나쁘지도 않고 막 좋지도 않고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성적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야말로 평범한 성적인데, 뭐 1차 지명자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기울어 볼 수 있는 바가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상세적으로 보면 이런데, 일단은 그 데뷔 시즌에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데뷔 시즌에 14경기 20.2이닝을 던졌었고 이때 2승 2패를 거두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데뷔 시즌에 좀 반짝했다가 그 뒤로 좀 시들시들한 유형의 그런 투수, 이런 투수 굉장히 많죠. 과연 근데 이 2차 드래프트가 이 선수가 반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줄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사실은 김용준 선수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온 선수는 아닌지라, 이거 통산 31경기밖에 못 나왔고 이닝도 46이닝이니까 뭘 지금이 1군 성적을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일반 팬이 평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퓨처스 성적을 보면은 올 시즌 퓨처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27경기 나왔고 1승 5홀드 25이닝 던져가지고 6.48의 평균 자체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이닝 던지는데 보이넷이 20개, 삼진이 19개, 보이넷이 좀 많죠. 예, 보이넷이 좀 많은 건 조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좋은 신호 아닌 것 같고, 퓨처스 통산을 보면은 뭐 이런 성적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통산 114게임 나와가지고 퓨처스에서 자, 소화 이닝이 287이닝 동안 5.24의 평균 자책, 그리고 287이닝 동안 보이넷이 133개, 5개, 몸에 맞는 볼이 24개, 그러니까 159개의 사사구, 삼진이 196개를 잡아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기록만 봐가지고는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또 잘 만들어 내주기를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던지는 걸 제대로 본 거가 사실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이런 드라이한 기록밖에 보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이 최충현 선수인데 참 이름값은 그래도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고점이 워낙에 높았었고 대표팀도 해봤고 금메달도 땄고요, 아시안 게임에.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좀 느낌표가 있는 선수는 최충현 선수인 것 같은데, 97년 3월 5일생이고 대구 출신 선수고 경북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얽힌 사연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체계가 굉장히 커요. 190에 93kg고 네, 자카르타 팔렘방 2018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그렇고 자 쭉쭉 이제 보면은 이제 한창 좋을 때는 이런 대단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좋은 공을 던졌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153까지 던졌었는데 지금은 많이 구속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사실 또 이런 안 좋은 모습에는 2년간 2017년 18년에 너무 많이 던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나친 투구 폼 수정, 그리고 사실 음주운전 건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건이 있기 때문에 2020년 1월 24일 음주운전 건으로
네, 이때 이제 적발이 됐었고, 그래서 KBO에서 50경기 출장 정지, 그 다음에 구단에서 100경기 출장 정지, 그래서 한 시즌을 통으로 이제 제재를 받은 시즌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좋은 부분은 아니죠. 네, 좋은 부분은 아닌데, 뭐 더 코멘트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같은 잘못을 반복을 절대 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 선수도 여담이 있는 게, 그 박세영 선수와 이제 이수민 선수가 또 같은 대구팜으로서 1차 지명 경쟁을 했듯이, 또 재밌는 게 최충규 선수는 박세진 선수하고 또 2차 지명을 두고 다퉜던 사이라고 합니다. 겨루었던 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또 박세영, 박세진 선수는 정작 삼성이 지명을 못 받았고, 근데 이 박세영, 박세진, 최충년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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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롯데에서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 재미있는 인연이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었는데, 아마 이 세 명의 그림이 또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춘영, 박세진 선수는 이제 동기죠. 동기로서 또 지역 라이벌 투수였을 텐데, 또 두 선수가 롯데에서 만나게 되다니 참 이런 거 좀 인터뷰 같은 게 있으면 재밌겠네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이런 여담들이 있는데, 뭐 이런 여담들보다 이제 성적 좀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통산 198게임에 나온 선수고, 네, 262.2이닝을 던졌고 5승 19패 9세이브 23홀드를 기록을 했고요. 262.2이닝을 던져가지고 보이넷이 152개, 몸에 맞는 볼이 23개, 삼진이 260개를 잡아낸 선수입니다. 그 조일 때는 보면 삼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시즌인 2018년 시즌에는 85이닝 던져서 삼진을 101개나 잡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보이넷은 26개밖에 안 됐으니까 이 해의 성적은 대단히 좋죠. 예, 대단히 좋은 성적을 냈었고, 뭐 그러니까 국가대표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모습이 나왔을 것인데, 아무튼 2018년이 있었고, 또 WAR로는 이때 WAR이 3.08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시즌 말고는 한 시즌 말고는 다 또 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2022년도 거의 음수에 가까운 성적이에요. 그리고 2017년 시즌에 굉장히 많은 경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이때도 42게임이 나와서 84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발도 6게임 나오고, 그래서 전천후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 자책이 7.61로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또 이 선수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뒤에 침체하면서 좀처럼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반등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부상으로 재활을 하고 작년 올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올 시즌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샘플이 워낙에 작으니까 뭐 좋지 않은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퓨처스를 보면은 일단 올 시즌 퓨처스 기록은 21경기 2승 1세이브 4홀드, 21경기 나와서 22.1이닝을 던졌고, 근데 제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22.1이닝 던졌는데 본닛이 20개, 몸에 맞는 볼이 1개. 그러니까 보이넷 주는 거는 윤성민 선수 못지않을 정도로 많이 줬습니다. 퓨처스에서도. 근데 삼진은 13개. 근데 올 시즌이 이제 복귀 시즌이니까 뭔가 결과보다는 어찌됐건 영입을 하면서 좀 회복세에 있는 것을 보고 영입을 했다고 하니까, 뭐 우리 뭐 스카우터진이나 투수코치님이나 해안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이고, 퓨처스 통산은 54경기에 나와서 90.2이닝을 던졌는데 통산 5.36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도 1군에 주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2군 성적이 대단히 막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튼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최충년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세 선수를 좀 살펴봤는데, 셋 다 좀 공통점이 있다면은 지금의 성적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의 성적으로 평가가 될 정도의 선수면 2차 드래프트에 안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뭐 팬으로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2차 드래프트까지 나왔으니까 그 또 뭐 방출자 명단도 또 이어져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직 계약이 안 끝난 FA 선수들도 계약이 이제 연이어서 나올 것이고, 뭐 코치 인선 이런 것도 아마 연달아서 나올 것이고, 뭐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는 주영광 코치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도는데, 아직 오피셜이 안 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계약 기간이 끝나셨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재계약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동안 묵혀놓았던 소식들이 와르르륵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팀은 지금 외국인 선수 쪽도 지금 소문만 무성하고 뭐 나온 게 없는데, 아시아 쿼터 선수도 아직 발표 안 했고요. 근데
일단 2차 드래프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 뭐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 뭐 코치 인선, 그 외에 뭐 선수단 정리, 뭐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서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또 소개드리고 이렇게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참 징하게도 할인을 안 하네요. 네, 저는 이쯤 되면 당연히 이제 할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의 형제는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12월엔 할란가? 아예 안 할 생각인가? 예, 이 할인 소식도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또 그것도 나오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 최근 11월 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뭐 한국 시리즈까지 끝나고 일단은 바로 한 주 쉬고 K-베이스볼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약간 경기 리뷰 K-베이스볼 시리즈가 있는 기간에는 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소식들이 많아지니까 좀 더 자주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로 되어 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호를 계속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체이싱 2026 롯데 자이언츠